일렉 기타를 본연의 의도에 가깝게 구현하고 연주자의 스타일에 맞춰 커스터마이징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타 셋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스트링 교체에서부터 줄 높이, 픽업 밸런스, 인토네이션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업과 세팅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이 말들을 먼저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세팅은 기본적으로 수치나 값을 조정하는 행위로 픽업 높이를 2mm로 세팅한다처럼 값을 맞춘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또 기타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적용되는 팩토리 세팅은 공장의 출고율에 초점이 맞춰진 QC 기준이기 때문에 연주감보다는 악기 자체의 안정성에 더 중심을 둔 보수적인 세팅입니다. 반면 셋업은요, 세팅들을 조합하여 본연의 설계 의도를 되살리고 연주자의 스타일에 맞게 최적화하는 작업으로 악기에 대한 이해와 연주자 개인에 대한 이해가 모두 요구되는 종합예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에 4번만 운영하는 1대1 맨투맨 셋업 서비스로 유명한 사운드라보의 리페어샵은 공식 블로그에서 언제나 일정한 퀄리티의 작업 결과물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 벌써 예약 전화가 왔나 봅니다. 먼저 오래된 스트링을 제거하기 위해서 튜닝을 풀어줍니다. 팽팽하게 걸려있는 스트링을 절단하면 기타가 데미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바디에 크로스를 깔고 방울 집게를 이용해서 스트링을 잘라줍니다. 헤드머신의 너트 그리고 엔드핀도 견고하게 고정을 하고요. 스티르를 이용해서 프렛을 클리닝합니다. 로즈우드나 에보니 지판의 경우는 레몬 오일을 얇게 펴 바른 후 지판에 껴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바디의 파츠들도 꼼꼼히 클리닝하는데요. 특히 브릿지 셋들은 오염물이 고착되면 아예 못 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더러운 경우에는 분해 조립하시고 혼자서 어려우시면 저희 샵으로 가지고 오세요. 기타 스트링은 오래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링은 둥글게 말아 포장하기 때문에 개봉 후에는 쭉쭉 펴서 말린 관성을 풀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관성을 풀어주는 작업은 ESP에서도 기본 상식으로 통용되는 부분이며 저도 줄 교체 스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스트링의 직진성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불필요한 난회전을 차단하고 그에 따른 프렛 버징을 최소화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로는 난회전으로 인한 불필요한 배음의 합성음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스트링은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확정하고 문제의 원인에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스트링은 최대한 직진성을 유지한 상태로 45mm 정도 감아주는데요. 대략 헤드포스트 한 칸 반 정도 위치에서 접어서 인스톨해주면 딱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헤드머신 포스트에 2바퀴에서 2바퀴 반 사이가 감기게 되는데 튜닝 안정성과 너트에 걸리는 다운포스 모두 적절하게 취할 수 있습니다. 스트라토캐스터 타입의 트레몰로 브릿지는 뒷면에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스프링이 기타 줄을 잡아당기는 힘보다 약하면 이렇게 브릿지가 뜨고 무한 튜닝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뒷면에 트레몰로 블록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일명 스페이서를 대줘야 합니다. 원하는 플로팅 수치에 맞춰서 적절한 높이가 되도록 스페이서의 두께를 조정합니다만 플로팅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아서 기회가 되면 전문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을 다 걸었으면 튜닝을 한 뒤에 넥 상태를 확인합니다. 넥 상태는 헤드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지판 사이드 부분을 확인해 보는데요. 넥이 극단적으로 휜 경우에는 초보자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셨을 때 휘었는지 안 휘었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적당한 상태일 확률이 높아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트러스 로드를 조이면 넥이 올라가고 풀면 넥이 들어갑니다. 줄 높이는 보통 12프렛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줄 높이는 너트의 슬롯 높이, 프렛의 마모 상태, 지판의 평탄도, 조인트의 넥 접합 각도 등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 너무 딥하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브릿지 셋을 조정하실 때는 튜닝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둔 뒤 조정하셔야 나사살이 마모되지 않습니다. 프렛 위에서부터 스트링 아래까지의 거리를 확인하면서 높이를 맞춰 나갑니다. 사운드라보의 빅데이터 안에서는 1번 줄 1.5mm를 시작으로 줄 두께에 맞춰서 2번 줄, 3번 줄이 0.1mm씩 증가해 6번 줄 2mm의 셋업이 가장 선호되는 줄 높이였습니다. 선호하시는 장르나 연주 성향에 따라서 줄 높이는 가감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줄 높이가 낮으면 연주감이 편해지지만 서스테인에 디메리트가 있으며 반대로 줄 높이가 높으면 음이 선명하고 긴 서스테인을 가지는 한편 연주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음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픽업 밸런스는 리어 픽업의 폴피스와 스트링의 거리를 6번 줄 2.5mm, 1번 줄 2mm 정도로 세팅하면 되는데 측정 방법은 마지막 프렛을 운지한 상태에서 측정합니다. 리어 픽업을 기준으로 프론트 픽업을 교차로 들어가면서 볼륨의 크기를 맞춰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만약 프론트가 싱글이고 리어가 험버커인 경우는 험버커의 출력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이 비율을 고려해서 세팅합니다. 이 세팅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이며 액티브 픽업이나 브랜드의 매뉴얼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을 따라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알려준 순서대로 세팅을 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옥타브 튜닝, 즉 인토네이션을 조정할 차례입니다. 적정한 릴리프에 나에게 딱 맞는 줄 높이 그리고 그 줄 높이를 기준으로 한 픽업 밸런스, 그 위에 인토네이션 세팅으로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작업입니다. 인토네이션 세팅은 개방현의 음과 12프렛에서의 음정이 같아지도록
브릿지 세드를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스트링 굵기와 길이 그리고 텐션으로 인해서 프렛의 음정이 조금씩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보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픽업 셀렉터는 리어 픽업으로 해두고 진행합니다. 프론트 픽업은 배음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선명한 주파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 인토네이션을 세팅할 때는 클립 튜너는 추천드리지 않으며 절대 음감으로 세팅하시거나 절대 음감이 없는 경우는 디지털 튜너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12프렛의 음정이 높으면 브릿지 세드를 바디 쪽으로, 낮으면 헤드 쪽으로 옮깁니다. 줄높이 조정과 마찬가지로 세들의 나사를 조정할 때에는 튜닝을 풀어두어야 합니다. 인토네이션 조정 후 브릿지 세들의 최종적인 모습은 계단이 2개 나오는 모양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스트링이 너무 오래되거나 저품질인 경우에는 그 형태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리시로 바디를 깔끔하게 닦아주면 짜잔! 일렉기타 셋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일렉기타 셋업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면서 자가 셋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손이 기억하게 되고요. 그리고 점점 더 여러분 손에 맞는 기타로 바뀌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내 손에 익숙한 터치, 그렇게 하나씩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기타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나와 함께하는 진정한 파트너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이렇게 기타의 진심인 영상으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